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은 200있죠. 200있죠. 자, 주택법으로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자, 우리가 지난주에 이제 주택법에서 주택에 관한 것만 좀 설명을 드렸는데, 우선 건축법과 주택법의 차이를 다시 한번. 자, 건축법에도 주택이 있고, 주택법에도 주택이라는 게 있죠. 양쪽 모두 무슨 주택, 무슨 주택? 단독과 공동주택이 있다 이렇게 말하죠. 그때 이제 단독하고 공동을 구분할 때 가지수가 4가지냐 3가지냐 요걸 구분하셔야 되지. 건축법상의 주택하면 단독에도 몇 개? 4개. 근데 공동에는 3개 이렇게 되는 거지. 그걸 2년 전에 시험 문제 낸 거지. 그러니까 단독에서는 자 4가지가 뭐죠? 4가지? 단독, 다중, 다가구, 공간. 근데 그 공간은 주택법상에서는 제외된다. 이런 내용이지. 다시 공동주택 4가지 하면 아파트, 연립, 다세대, 기숙사. 근데 그 기숙사는 무슨 법에서는? 주택법에서는 제외된다. 공부하고. 그 다음에 세대수. 같은 주택인데 주택법으로 적용할 건지 건축법 적용할 건지는 몇 세대? 30. 그렇지? 30. 그 30 이상으로 넘어가면 무슨 법? 주택법. 30 미만이면 건축법을 한다. 그렇게 되겠죠? 그게 가장 기본 문제예요. 그 다음에 이제 건축법이든 주택법이든 주택을 구분하는 방법이라나 보지. 예를 들어 다중과 다가구 구분하라. 아파트 연립 다세대 구분하라 하면 첫째 뭐로 구분해? 층수. 층수. 주택으로 쓰고 있는 층수가 3계층 이하다. 그럼 뭐죠? 3계층은 무조건 단독에 해당해. 단독. 특히 다중, 다가구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4계층 이하다. 그럼 어디하고 어디? 연립과 다세대. 5계층 이상 그러면 아파트. 그럼 이제 똑같은 3계층 이하이기 때문에 다중은 바닥 면적 합계가 330. 그 다음에 다가구는 660 이하. 근데 다시 660 이하가 되는 게 또 하나가 뭐죠? 다세대. 다세대지. 그러면 660을 초과하면 그렇지. 그렇게 해서 쓰면 돼. 그러면 여러분들은 부동산이나 개론이나 건축법이나 주택법 3개 중에 하나는 일단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고 공부하시면 되지. 그리고 이제 지난주에는 주택법의 종류를 했고, 그 다음에 그 단독과 공동이 요건이 갖춰지면 국민과 민영주택 된다. 기억나나요? 그러니까 당연히 국민과 민영주택도 무슨 주택 중에 하나야? 단독이나 공동 중에 하나에 해당하죠. 그때 이제 요건이라면 단독이나 공동도 국가나 지자체가 또는 공사가 건설했는데 얼마 이하가 되면 85제곱미터 이하가 되면 그것도 무슨 주택이다? 국민주택이다. 그럼 85를 초과하면 그렇지. 국민 아니니까 민영이다. 이렇게 말하죠. 또 누가 하든 상관없이 돈이 2가지가 있어서 국가나 지자체의 돈, 또 주택도시기금 이런 돈을 받아서 건설했거나 개량만 했는데 그 단독이든 공동이든 불문하고 얼마가 되면 85 이하가 되면 국민주택이다. 이렇게 설명했죠. 다시 단독과 공동 중에 특히 공동주택. 공동주택에서 요건 3가지가 갖춰지면 도시형 생활주택이 된다. 이렇게 말했죠. 그 공동에서 3가지 요건이 뭐냐면 300세대 미만. 그래서 그 300이라는 숫자는 이제 아파트 지을 때 개념이야. 아파트는 기본으로 300 이상이라는 뜻이야. 그 미만이 되면은 그때는 도시형이 돼. 구분하셔야 돼. 그러니까 30이라는 숫자는 무슨 법? 30은 주택법이냐 건축법이냐는 구분이고 아파트냐 도시형이냐 이렇게 구분할 때는 300 이상이면 아파트로 보는 거지. 300 미만이면 도시형으로 본다. 이렇게 구분하시면 되지. 그래서 300 미만. 그럼 300 미만이면서 또 규모가 어디에 해당돼? 국민주택 규모에 해당하고 도시지역에 건설하게 되면 그걸 무슨 주택이다? 도시형 생활주택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면 그런 주택의 종류는 3개가 있는데 첫째 무슨 주택이냐면 원룸형. 두 번째가 단지형 연립. 세 번째는 단지형 다세대 이렇게 말하죠. 그때 원룸형은 일정한 요건을 모두 갖춘
공동이어야 돼. 그것도 공동. 그 공동은 세 가지 아파트, 연립, 다세대를 말한다 이렇게 하죠. 자, 그래 놓고 원룸형은 규모가 얼마? 50이야. 원래 도시형은 85 이하이지만 원룸에 해당할 때는 50제곱미터 이하여야 된다 이렇게 말해. 그다음에 독립된 주거 형태가 가능하도록 뭐를 갖춰야 된다? 욕실과 부엌을 갖춰야 돼. 그다음에 공간을 몇 개? 하나. 그 하나의 공간이라는 게 원룸형이다 이말 같지. 그다음에 면적이 30제곱미터를 이상으로 나오게 되면 몇 개? 2개 공간. 그럼 시험에서 30 이상을 35, 40 이렇게 준다는 얘기지. 35나 40인 경우는 몇 개로? 2개의 공간. 여러분 기출문이 나온 게 그렇게 출제가 되지. 그다음에 어디에 설치하면 안 돼? 지하층이 아니어야 되는 거지. 그게 이제 원룸형이야. 그때 원룸형 주택이 아닌 연립주택, 원룸형이 아닌 연립주택을 단지형 연립 이렇게 말하지. 그럼 그 규모는 얼마? 85. 자, 원룸형에 있는 연립은 50인데 그냥 원룸형이 아닌 단지형 연립이다 그럴 때는 85 이하이다. 그럼 단지형 다세대도 원룸형이 아닌 다세대니까 역시 규모는 85제곱미터 이하이다. 그리고 그 심의를 거치면 몇 개 층까지도 가능하다? 5개 층까지도 가능하다. 이렇게 보셔서 그까지를 여러분 배운 거야. 그때 번호가 3번으로 끝났죠. 3번으로. 자, 그러면 4번에 주택이란, 그럼 분명히 우리는 주택이란 뭐하고 뭐를 말해? 단독 공동이야. 그런데 특별한 말이 없으면 공동주택으로 본다는 거. 그러니까 주택법에서 종류 이름에는 단독 공동인데 그냥 주택 이렇게 나오면 뭐를 말해? 공동주택을 말해. 그럼 공동주택 종류 몇 개? 3개. 응? 아파트, 연립, 다세대. 근데 아무 내용 없으면 아파트로 봐. 그러니까 결론은 주택법은 뭐에 관한 법? 아파트에 관한 법이야. 종류는 그렇게 구분하고 있지만 주택법에서 말하는 주택이라는 건 뭐다? 결론 아파트를 말한다 이렇게 보셔야 되지. 그럼 아파트는 구성이 아파트라는 게 있고 그 아파트 안에는 뭐가 있냐면 부대시설이 있어. 그리고 세 번째가 복리시설이 있어. 그래서 무조건 우리는 주택법상의 주택은 뭐가 같이 나와? 부대, 복리시설이 같이 있어야 돼. 그러면 건축법으로 30 미만인 걸 공동주택을 짓는다. 그럼 뭐가 필요 없어? 요게 필요 없어. 주택법으로 하는 것은 주택 말고도 뭐하고 뭐가? 부대, 복리시설까지가 합해져야 된다. 이렇게 말해요. 이걸 세 개를 합해서 부를 때는 주택 등이라고 말해. 주택 등. 등이라는 말 알겠죠? 맨 앞에 거 쓰고 나머지는 등이 돼. 이것도 주택이거든. 근데 그 주택도 아파트라고 연상이 된 거고, 그래서 주택 등 하면 여기까지를 포함한다. 이렇게 보시고, 보통 이제 아파트는 두 가지로 구분이 되겠죠? 전유 부분이 있어. 전유 부분. 전유가 뭐예요? 나 혼자만 단독으로 소유하는 부분을 전유라고 말해. 그 다음에 공용 부분이 있죠. 공용은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분. 그래서 우리는 요걸 합해서 이게 분양 면적이 돼. 되나요? 내가 사는 전유 면적하고 그다음에 공용 부분을 합하면 내가 분양 면적이다 이렇게 말해. 그럼 여기 전유 부분이 어디를 말해요? 그 아파트에 이제 호수가 붙어 있거든. 몇 호 몇 호. 그 문 열고 들어가는 순간 거기서부터 무슨 부분? 전유 부분. 그럼 그 전 앞에 있는 복도, 계단 이런 것들은 뭐 공용 이렇게 말해. 그다음에 부대 시설도 전부 공용 부분이라고 말해. 그러면 부대 시설이 뭐냐 하면 요거까지 시험에 물었지. 다음 중 부대 시설 아닌 거 이런 식으로. 그럼 부대 시설 이름을 알아야 돼. 좀 이따 여러분 책에 나오겠지만 관리사무소, 그다음에 단지 안에 도로 또는 주차장 요런 정도만 기억하시면 돼. 요게 바로 관리사무소. 요걸 부대시설 이렇게 말해. 그럼 복리시설은 두 개로 구분하면 입주자, 공유인 시설이 있다 이렇게 말해. 자, 공유는 무슨 뜻?
공동 소유하는 부분. 그 다음에 입주자 공유가 아닌 시설 또 이렇게 구분해. 그 입주자 공유가 아닌 시설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일반에게 분양된 시설이다 이렇게 말해. 그럼 어디가 되나요? 아파트 상가. 상가는 입주자 거 아니죠. 일반에게 분양했다 이렇게 말해. 그러면 대표적으로 입주자 공유 시설이 뭐냐 그러면 유치원, 어린이 놀이터, 그 다음에 주민운동시설. 혹시 주민운동시설이 뭘까요? 자, 뭐 농구장이 설치됐다든가 테니스장이 있다든가 이런 게 주민운동시설. 그리고 경로당. 이런 것들이 입주자 공유인 시설이다 이렇게 말해. 외우는 순서 이해되나요? 뭐가 이해돼? 뭐야 이거? 나이 순으로 해놓은 거야. 나이 순으로. 응? 그렇게 외우는 것도 그렇게 하라는 얘기야. 생각 없이 외워봤자 첫 글자로 외우지 말고 가장 어린이들이 가는 거지. 애기들이 가는 거. 그러면 좀 크면 어디로? 놀이터. 그다음에 청소년들. 노인네들이 막 가서 농구하고 이러지는 않을 거 아니야. 청소년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나이 먹으면 이렇게 가는 거지. 요게 바로 전부 입주자 공유다 이렇게 돼 있어. 그럼 입주자 공유가 아닌 시설 그러면 근린생활시설 이렇게 나와. 근린생활시설. 그 근린생활시설이 뭐야? 상가. 이런 것들을 합해서 복리시설 이렇게 물어봐. 이거 전체 시험 문제 이 자체가. 그러니까 우리는 주택법을 배우는데 맨날 주택 하는데 주택이 뭔지를 모르니까 문제가 되는 거지. 주택이란 요런 거다 이렇게 정리하셔야 돼. 그래서 이게 이해가 돼야 이런 문제를 풀어도 아 이게 아파트구나 하고 연상이 되는 거지.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법에 주된 내용이 있어. 그럼 법에 주된 내용은 항상 세 가지지. 주택을 뭐 해야 돼? 건설해야지. 건설. 그럼 건설하면 주택을 뭐 해야 돼요? 갖고 있어? 나눠줘야지. 공급해야지. 자, 세 번째. 주택 시장을 뭐하라? 관리하라. 이게 주택법이야. 그러니까 주택법은 주택을 뭐해서 건설. 얼마 이상? 건설이니까 얼마? 30호, 30세대 이상을 건설해. 그럼 건설해서 청약저축 이렇게 가입한 사람이 있을 거 아니야. 그 사람들한테 뭐해? 분양. 그러면 이제 못 사는 사람한테 임대. 이렇게 하는 게 공급이야. 그러면 이제 공급하고 몇십 년이 흘러가면 오랜 세월이 지나면 노후화가 되겠지? 그럼 노후화되면 관리해야 돼. 그 관리를 뭐라고 그래? 리모델링 한다. 이렇게 말해. 그래서 관리 파트에는 이 부분이 있어. 리모델링이. 그러니까 요거 체계를 좀 해야 돼. 그러니까 주택법은 무조건 순서가 뭐 나와? 건설, 공급, 관리 이렇게. 앞에 거 빼고 해봐. 그러면 건설, 공급, 관리한다. 요게 주택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책에 이제 거기에 보면 그 법에 주된 내용이 있나요? 그 법에 주된 2번. 있어 없어? 있죠. 그러면 거기에 보니까 건설에서 첫째 뭐가 나와요? 주체가 나오지. 주체. 건설의 주체를 우리는 사업주체라고 그래. 그러니까 요게 이제 이름이 바뀌어져. 우리는 그동안에 사업할 때는 시행자 이렇게 말했지. 시행자. 여기서부터는 시행자가 아니라 사업주체 이렇게 말해. 사업주체. 그러면 여기서 이제 그동안에 이제 배울 때는 시행자는 행정, 비행정, 공공, 민간 이렇게 구분했지. 여기는 등록, 비등록 이렇게 두 개로 구분해. 그러니까 사업하기 위해서 어떤 요건을 갖춰서 등록하고 사업하는 사람이 있고 등록을 안 하고 사업하는 사람도 있다 하고 차이점이 여기서 나와 이제. 그럼 이제 주체가 정해지면 돈이 필요한데 그게 뭘까요? 자금이겠죠. 그러면 주택, 도시, 기금이 나와 있네요. 그리고 주택, 상환, 사채라는 게 나와 있어. 근데 좀 이따 가면 이제 또 배우겠지만 일단 등 이렇게 놨어. 그러면 주택도시 기금은 뭐 할 때 쓰는 돈이에요? 국민주택. 국민주택 건설할 때 쓰는 돈 아니야. 그럼 이건 민영주택. 국민주택 아니면 뭐라고 그랬어?
그래, 민영. 이거 국민주택에 쓰는 돈이야. 그럼 여기 국민주택이 있어서 없어서? 없었으니까 민영주택 할 때 쓰는 돈 이 말이야. 근데 우리 시험에는 요건 이름만 있지 내용은 출제를 안 해. 왜냐면 주택도시기금법이라 따로 있어. 옛날에는 요게 주택법 안에가 있던 것이 법을 따로 만들면서 띄어져 나갔어. 그래서 다행히 시험범위 없어. 이름만 있는 거고. 옛날에는 이것도 시험에 엄청 많이 냈지. 그러다가 이제 법이 하나가 띄어서 나가니까 시험에는 안 나오고 이름만 나오는 거야. 이름만. 그럼 요게 우리 시험에서 주택으로 뭐 하는 거? 상환하는 사채야. 그럼 요런 비슷한 걸 뭘로 배웠나요? 토지 상환 채권을 배웠지. 어디 법에서? 도시개발법에서. 그때는 문장을 뭘로 상환해줘? 토지로 상환하는 채권이야. 여기는 주택법이니까 주택으로 상환하는 사채야. 그럼 끝에만 이제 구분하면 돼. 채권인지 사채인지 이 말. 행정청이 포함이 돼. 발행자가 행정청이 포함되면 채권이라고 불러. 그런데 행정청이 없으면 사채라고 불러. 여러분 사채업자가 뭐야? 사채업자. 행정청은 없지. 그래서 사채하고 채권의 개념은 발행하는 사람이 행정청이 포함되어 있으면 사채라고 안 해. 채권이라 이렇게 불러. 그런데 행정청이 없을 때는 그건 사채라고 부른다. 그런 뜻이야. 그래서 여러분이 똑같이 배웠어. 그럼 요거 김영증권이죠? 그럼 이것도 뭐야? 김영증권이야. 대항력이 있겠지? 그럼 똑같은 거야, 개념이. 그러니까 하나만 이해되면 하나는 이름만 바꿔서 쓰시면 되는 거지.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건설 기준이 나오나요? 그래서 특히나 건설 기준 등은 뭐로 정한다? 대통령령으로 요것만 기억할 수 있으면 돼. 건설에 대한 기준은 따로 이 주택법에가 없어. 대통령령으로 따로 만들어서. 그래서 대통령령으로 만들었는데 뒤에 이름이 뭐죠?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라는 하나의 법이 하나 따로 있어. 주택법이 아니지. 그러니까 주택법에는 건설에 대한 기준은 없어. 따로 대통령령으로 만들어서. 그래서 여러분 시험에는 요거까지는 출제해. 기준은 무슨 영으로? 대통령, 요거까지는 출제해. 법 이름은 안 나와. 옛날에는 법 이름까지 출제했어. 법 이름까지. 지금 법 이름은 출제한 지가 거의 15년 동안 없어. 그냥 대통령령으로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럼 왜 기준은 우리 시험에 없느냐면 여러분이 기준까지 중개업할 때는 필요가 없겠죠. 근데 주택관리사는 요게 출제가 돼. 주택관리사. 주택관리사는 단지 안에 있는 내용을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예를 들어서 1000세대 아파트가 있다. 그럼 1000세대 아파트에 조경을 얼마만큼 해야 된다. 단지 안에 도로 몇 미터짜리 몇 개 만든다. 주차장 설치 대수가 몇 대다. 이런 것들이 기준이에요. 이게. 우리는 중개업에는 필요가 없으니까 내용은 안 나오고 기준은 무슨 영으로 정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렇게는 기억하시면 되지.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절차가 나와. 이제 네 번째가. 그러면 절차는 우리 사업하려면 무슨 계획 작성해? 지난주에. 사업 계획을 작성해. 그래서 뭐 받으면? 승인 받으면 공사할 수 있다. 이렇게 배웠죠. 그리고 이제 공사 끝나 사업 촉진하는 규정들이 나오려고 하고 공사가 끝나면 뭐 받는다? 사용 검사 받는다. 그런 내용. 그게 건설 파트에 나와 있어. 그러면 이제 공급 파트는 거기 보니까 항상 거기 내 법을 미리 써놨는데 공급은 항상 뭐라고 돼 있냐면 국토부령으로 이렇게 나와. 국토부령으로 정한다. 그럼 국토부령을 정한 게 거기 써진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이다 이렇게 놨어. 이것도 하나의 법 이름이야. 그러면 이 주택법은 원래 국토부령 하면 주택법의 시행 규칙 그래야 되지. 근데 시행 규칙이 아닌 따로 법을 만들었어. 그래서 여기에서 모든 공급 부분은 요거에 따른다 해놓고 시험에는 또 출제를 안 하지. 왜? 우리 주택법 자체가 아니니까. 기준 두 가지 있어. 그러니까 주택법이 상당히 범위가 넓은 법이야. 그거를 주택법 자체에다 놓으면 너무 힘이 드니까 기준은 따로 별도로 무슨 영으로? 대통령령으로 해서 법을 하나 만들어 놓고 공급 부분은 또 국토부령이라고 해서 또 하나의 법을 만들어서 이렇게 시행을 따로 하고 있는 거예요. 역시 시험에는 안 나와.
왜냐?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출제하면 이 부분 공부하려면 주택법만큼 분량이 많아. 그리고 수시로 개정되는 게 요게야. 여러분이 보통 무슨 규제가 된다 하는 게 전부 뭐야? 공급할 때 요거를 말하지. 그러면 주택법에서 이제 용어만 쓰는 거지. 공급할 때 국토부령으로 정한다 이 말 나오면 요걸 뜻한다 이렇게 알으셔야 돼. 시험에는 내용은 안 나오는데 과정은 이해하시고 하지. 그러면 왜 이제 여러분들 요거 필요한가 봐요. 여러분 아파트 분양 받으려면 그냥 받나요? 다 순위라는 게 있지. 순위 뭐 주택, 청약, 종합저축이라는 순위가 있을 거 아니야. 내가 가입해서 24개월이 지나면 1순위 자격 주고 또 내가 무주택자로 몇 년을 살면 가점 몇 점 주고 그런 것들이 전부 어디에? 여기에 들어있어요. 여기에. 주택법이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따로 출제하지는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지. 그리고 현재 우리 주택법으로 적용되는 것이 우리 시험범위에 6개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다가 지금부터 적어 놓으시면 돼. 그러니까 공급에서 요거는 출제 안 되는데 주택법 자체로 출제되는 게 우리 시험범위가 있어요. 그걸 좀 알려드릴게요. 첫째, 분양가 상한제를 배우게 돼 있어. 바로 그 분양가 상한제가 우리 시험범위야. 여백을 좀 넉넉하게 잡으니까 내가 일부러 거기 밑에다 쓰면 돼. 주택법 밑으로 주택법 거기다가 이렇게 하면 되겠다. 여러분들은 주택법하고 거기다 이렇게 쓰면 될 것 같아. 에? 연결시켜서 거기서 글씨 좀 작게 쳐서. 그다음에 이제 상한제에는 분양 가격이 나오지. 분양 가격은 뭐하고 뭐를 합한 거냐 이렇게 나올 거고 또 분양 가격이 정해지면 공시하라 이렇게 돼요. 공시가 뭐야? 그것이 널리 알린다. 그러니까 가격 정해지면 그걸 알려줘야 된다. 여기까지가 우리 시험 범위가 돼. 자, 두 번째는 조정 대상 지역. 조정 대상 지역을 지정하는 게 나오고 투기 과열지구 바로 여기서 나와. 투기 과열지구 지정 문제가 어떻게 되느냐. 근데 우리는 투기 과열지구가 우리 국토계획법 공부하다 보면 국토계획법도 계속 나오지. 이 말이 바로 주택법에 있는 용어야. 주택법.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주택의 전매 행위를 제한하는 게 있다. 이렇게 나와. 여러분 전매라는 말은 많이 들어보셨지? 전매. 그러면 주택의 전매라는 것은 우리 권리로는 무상권이라는 분양권이라고 그래. 분양권. 그러니까 전매자가 붙으면 무조건 무슨 권? 분양권 전매를 금지한다 그 말이야. 분양권을. 그러면 이 전매 행위를 금지하는 곳이 어디냐? 그러면 요 세 군데야. 요 세 군데가 바로 주택의 전매 행위가 금지되는 곳이다. 이렇게 돼 있어. 그러니까 우리 분양권을 전매하지 마라 하는 것은 전국이 아니야. 전국이 아니고 어디에서? 분양가 상한제, 조정 대상 지역, 투기 과열 지역 요것이 지정된 곳에만 바로 전매 행위가 금지돼. 그럼 창원시에 이런 게 지정이 안 돼 있어. 그럼 어떻게 돼? 전매 제한 받아 안 받아? 안 받는다 그 말 같은 거야. 근데 만약에 창원시인데 어디가 투기 과열지구로 지정돼 있다. 그럼 그 부분에서 뭐가 분양권 전매가 금지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분양권은 요 세 군데 적용한다 이 말 같아. 다섯 번째가 주택의 공급 질서 교란 금지 규정이 있다 이렇게 나와. 요거는 입주권을 말해. 입주권. 그럼 우리가 분양권, 입주권이라는 말을 어디서 했었지 이거. 도시정비법 배울 때 도시정비법 배우면 관리처분계획 인가되면 입주권하고 분양권 이 말 미리 했었잖아. 그럼 입주권은 누구야? 그렇지, 조합원. 일반인들은 분양권 이렇게 하겠지. 그러니까 거기하고 똑같아. 여기도 주택조합이 만들어져서 그 사람들이 주택을 받을 수 있는 지위가 생겼다. 그걸 뭐라고 그래? 입주권이다 이렇게 말해. 그럼 이제 그거 말고 일반 분양하게 되면 우리가 통장 갖고 당첨이 돼. 통장으로 당첨된 걸 뭐라고 그래? 분양권 이렇게 말해. 그래서 요 지문이 나오는 게 도시정비법, 주택법이야. 그래서 도시정비법과 주택법이 관련성이 많아.
관련성이. 그래서 우리 도시정비 볼 때 맨날 무슨 지구 나왔어? 도시정비 볼 때 투기과열지구 어쩌고 계속 나오잖아. 이유가 그쪽하고 이쪽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이야기야. 마지막 6번째가 저당권 설정 등의 제한. 설정 등의 제한. 요거는 우리 시험에서 나올 수 있는 확률이 가장 낮아. 요건 누구 의무냐면 사업주체한테 주는 의무야. 사업주체 너는 이 의무를 위반하지 마라 하고 주는 게 요거거든. 이게 무슨 뜻인가 봐요. 여러분의 어떤 건설회사가 아파트 지으려고 해서 분양을 했어. 근데 분양했는데 이놈이 은행에서 돈 빌려 먹으면서 거기다 저당권 설정해주고 돈 빌려간다. 그럼 돼, 안 돼? 안 되지. 저당권 설정해 놓으면 나중에 전부 누가? 여러분이 다 승계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런 거 하지 마라 그 말이야. 알겠죠? 그러니까 이건 상식이지. 자, 아파트 짓는 놈이 다 분양해 놓고 또 은행에 가서 돈 빌려 놓고 그 땅에다가 그 건물에다가 대지에다가 자 무슨 거 설정해 놔. 저당권 설정해 놓으면 사업이 끝나면 저당권이 어디로? 그대로 넘어올 거 아니야. 그럼 분양받은 여러분들이 다 부담해야 되겠지. 그런 거 하지 마라. 그게 뭐 저당권 설정 제한. 사업 주체한테 주는 의무야. 그래서 시험에는 별로 잘 안 나와. 그럼 이제 권리로 세 개 해봐. 무슨 권? 그다음에 무슨 권? 이렇게 된 거야. 권리 자체로. 그러니까 요 세 가지는 뭐 때문에? 분양권 전매 행위를 제한하려고 지정하는 것이고, 요거는 자 조합원들에게 무슨 권을? 입주권을 주는데 마음대로 팔고 이런 거 하지 마라. 그런 규정이고, 그다음에 사업주체 너는 자 건설하면서 그 땅이나 건물에다 뭐를 저당권 설정 같은 거 하지 말아라.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공급 파트는 요게 시험 범위야. 그러면 요거는 중요하지만 시험 범위는 없어. 그냥 이름만 국토부령 하면 뭐다?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이다. 이렇게만 알아들으면 되는 거지. 시험 범위는 주택법 자체에 요게 시험 범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자 관리는 뭐다? 리모델링이다. 이렇게 해서 그래서 지난주부터 여기까지 한 거를 주택법은 딱 정리를 해 놓으셔야 돼. 이게 머릿속에 정리가 되면 어떤 지문이 들어가도 이제 쉽게 접근할 수가 있지. 이제 공부할 수 있는 준비가 끝났어. 주택법 들어가는 준비가. 그래서 요것만 빨리 사진 하나 찍어 놓으세요. 요거는 뭐 시험에는 이렇게 잘 안 나와. 이렇게 분류하라 이런 건 안 나오는데 여러분이 공부할 때 알고는 있어야 돼. 그래서 이번 과정만 이런 거 설명하는 거니까 앞으로는 뭐 주택법 시간도 없어. 이런 거 설명할 시간이. 그래서 이달 6월까지만 완벽하게 한번 끝내드릴 거야. 이것도 찍으려면 찍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수업 자세는 좀 된 것 같아. 따라 안 적는 거. 따라서 안 적는 거는 겨우 이제 된 것 같아. 그냥 필요하면 찍게 해주잖아. 아니, 울산은 맨날 아침마다 가면 싸우고 실하게. 하루에 한 번씩, 한 세 번씩. 하루에 한 세 번씩은 싸워. 뭐만 하면 막 받아 적고 있어. 근데 받아 적는 걸 제자리에다 적으면 내가 아무 소리 안 해. 엉뚱한 데다 적고 있어, 엉뚱한 데다. 그러려면 적지 마라, 내가 그러거든. 적을래도 정확한 위치에다 적어 놓으면 괜찮아. 근데 막 내가 보면 이렇게 보여. 지금 그 자리에다 쓰면 안 되는데 거기다 막 쓰고 있는 거야. 그거 아니요. 쓰려면 거기 아니요. 내가 그래. 그래서 아침마다 그거 세 번씩은 싸워. 4시간 수업하면서. 마지막 시간만 그냥 넘어가. 마지막 시간만. 나머지 3시간은 계속 싸워. 적지 마라. 손 놔, 펜 놔. 막 만약 이래. 그것도 언제 또 펜 잡고 막 쓰고 있어. 그래서 내가 웃으면서 앞으로 저 들어올 때부터 검사해갖고 그냥 필기도구 다 내가 뺏을까 내가 그런 이야기도 했어. 5주 가면. 여러분들 설명 들으니까 쉬워. 그냥 우리 나이가 2가지가 안 되는 나이야. 근데 그걸 몰라 우리는. 듣는 것도 제대로 못 듣는데 거면서 쓰기까지 하니까 엉뚱한 데다 쓰고 있지. 여러분 그러니까 장점이 안 되니까 그게 안 되니까 그냥 이해하라 이렇게 말하는 거지. 여러분이 외워서 잘 할 수 있으면 그냥 외우라고 그러겠지. 근데 오늘 외워놓고 내일 아침 되면 없는데. 그잖아. 해봤지? 여러분 느껴봤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장점대로 하라는 이야기야. 이해되는 걸로 해도 충분히 60점 나와. 필기 하나도 안 해도 60점이 나와. 그래서 여러분 적지 말라는 거야. 이 절대평가는 적는 사람이 떨어지는 시험이야.
내가 지금 31년 동안 이 강단에 서 있어. 근데 필기해 갖고 노트 정리 잘한 사람은 합격한 사람은 한 명도 못 봤어. 그 시간에 공부 안 하고 그것만 했을 거 아니야. 설명하는데 받아 적기만 했을 거 아니야. 무슨 공부가 됐겠어. 듣고 있어도 못 알아듣는데. 그래서 하지 말라는 거야. 정하고 싶으면 사진 찍던가 집에 가서 동영상 켜놓고 그때 가서 필기하면 되지. 정하고 싶으면. 그래서 깨끗하게 해갖고 와. 그리고 여러 사람 막 돌려. 필기 보니까 또 한번 좋거든 이게. 근데 돌려본 사람도 다 떨어져. 자기가 한 게 아니잖아. 자기가 적어놓은 게 아니니까 의미가 없는 거지. 여러분 책을 왜 몰라? 여러분이 쓰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는 거야. 그래서 설명을 들으라고 하는 거야. 아무리 좋은 것도 여러분이 이해를 못 하잖아. 그러니까 설명 들어야 혼자 공부가 되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 남이 노트 이쁘게 만든 노트가 있어. 그럼 복사하지 말라는 얘기야. 돈 들이지 말라는 얘기야. 그거 봐도 몰라. 왜? 그 사람 생각으로 적은 거지. 그 여러분 보라고 적어놓은 게 아니거든. 응? 그러니까 혹시라도 노트 같은 거 또 근데 6월, 7월 되면 어서 자료가 엄청 많이 나와. 어서 인터넷에서 빼갖고 와서 혼자만 떨어져 보고 돌리지 말고 누가 이게 자료 주면 우리 학원에 쓰는 자료가 아니면 일체 볼 생각 하지 말라는 이야기야. 여러분 자료가 부족해서 합격 못하나? 자료는 넘쳐나. 여기서 주는 것만도 자료 넘쳐나. 근데 엉뚱한 거 하나 갖다가 보면 여러분이 그걸 볼 수가 없어. 보이지가 않아. 자, 우리도 이런 게 있어. 같은 요약집을 서로 만들 거 아니야, 선생님마다. 근데 남의 그 요약집을 보면 무슨 내용인지 몰라, 나도. 그러면 하물며 여러분들은 알 것 같아? 몰라. 지금 내가 다른 학원에는 요약집을 통일하자 그래갖고 한 놈이 만들었어. 한 명도 아니야, 한 놈이. 근데 도대체 내용을 몰라, 내용을. 그냥 막 첫 글자로 해놓고 막 그 도표 만들었는데 그것도 줄여서 해놓은 거야. 나도 모르는데 여러분 그럼 그 수험생이 보면 알아, 그거를? 안 되는 거야. 근데 그것도 또 제대로 만들면 괜찮아. 옛날 거를 그대로 써갖고 개정도 안 된 걸로 써놓은 거야. 그 미치지, 미쳐. 강의하는 게. 그래서 요약집 강의인데 기본서로 갖고 오라고 그래. 그 요약집 하다가 기본서 보고 알려줘야 돼. 그런 정도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남의 만든 거 봐도 안 돼. 여러분 이것도 그래서 가장 기본서에 근접하게 맞는 거야. 여러분 요약집은. 응? 왜냐하면 요약 기본서를 공부했기 때문에 요걸 보면 조금 더 편해. 그지? 새로운 내용이 아니니까. 그 굵은 글씨 보면 이해가 돼. 우선 내가 강조한 내용이거든. 그래서 이 내용을 보는 거니까 필기 안 하셔도 돼. 자, 여러분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주택법의 기본이니까 그 밑에 용어의 정의부터 가볼까요, 이제? 용어의 정의하면 주택의 의 종류가 나와요. 자, 주택의 의는 주택이란 세대의 세대원이 항상 어떻게 들어가야 돼? 장기간 독립된 주거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 이렇게 돼 있어. 근데 우리가 주택 중에서 이 말을 쓰지 않는 주택이 하나가 있지. 그게 뭐죠? 다중주택. 다중주택은 독립된 주거 형태가 아니다 이렇게 돼 있잖아. 그래서 시험장 가서 독립된 주거 형태가 아닌 주택 그럼 무조건 다중 하나 찾으면 돼. 나머지는 주택이란 뜻이 독립된 주거 형태, 이게 주택이라는 이야기야. 근데 그게 아니다 그러면 시험장 가서 다중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 그럼 무조건 답이야 그게. 그래서 독립된 주거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 토지를 말하고 단독과 공동으로 구분한다 이렇게 놨죠. 또 하나 물어볼게요. 주택이 있으면 주택의 토지 포함하지 않아? 그렇지, 포함. 반대로 토지가 있으면 뭐도 포함? 건축물 포함. 그걸 항상 연상해야 돼. 그러니까 여기도 주택이면 주택만 있는 게 아니라 거기에 딸린 부속 토지도 있다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그럼 반대로 토지 공부할 때는 토지만 있으면 뒤에 뭐 있고 건축물도 있고 이렇게 해야 돼. 그럼 여러분이 40문제 풀다 보면 실제로 요 지문이 두세 개가 지문이 들어있어. 그럼 요 지문 알면 그 세 개 지문을 해결할 수가 있겠지. 그럼 간혹가다 이게 답이 되는 경우도 있고. 토지인데 건축물 포함하지 않는다 이렇게 나올 거야. 그럼 틀린 답이잖아. 그러니까 무조건 공법 시간에는 토지 공부할 때 토지는 뒤에 뭐 포함되어 있어? 건축물, 공작물 포함되어 있어. 그러면 이제 건축법이나 주택법을 배울 때는 건물이 있는 거지 지금. 거기에 뭐 포함? 토지 포함. 이렇게 공부하라는 얘기야. 그걸 생각하면 절대 틀리지 않을 거예요. 그 다음에 준주택에다 별표. 주택의 의 이런 걸 시험에 내진 않아. 그러나 준주택은 시험에 내는 거지. 자, 준주택이란 주택
외의 건축물이야. 주택은 아니야. 주택 외의 건축물과 그 부속 토지로, 항상 건축물 하면 부속 토지 나오지. 주거시설로 이용 가능한 시설을 말하며 그 범위와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해. 그러면 대통령령에 가면 바로 4개 이름이 나온다 그 말이야. 바로 기숙사. 그러면 기숙사는 주택법상에서는 주택이 아니지. 그래서 뭘로는 보는 거야? 준주택. 그러면 건축법에서는 기숙사도 뭐야? 주택에 들어가는 거지. 주택에. 그거 때문에 여러분이 많이 틀리는 거야. 그러니까 기숙사가 나오면 시험에서는 건축법으로 물은 건지 주택법으로 물은 건지를 구분해야 돼. 그럼 주택법에서는 기숙사는 주택은 아니나 뭐로는 보고 있어? 준주택으로 보고 있어. 준주택. 그리고 다중생활시설이니까 고시원 연상하라고 그랬죠? 고시원. 그럼 고시원도 생활할 수 있지. 독립된 주거생활. 먹고 자고 하는 거 아니야. 그러면 그것도 준주택으로 봐. 그리고 노인복지주택. 그리고 오피스텔 이렇게. 그래서 2년 전 시험 문제가 주택법상의 주택이 아닌 거를 골라라 이렇게 했어. 그러니까 박스 안에가 뭐 있었냐면 기숙사, 오피스텔, 공간 이런 게 들어있어서 그게 아니라고 찾아내야 되겠지. 그래서 이 준주택도 자체로 출제하기도 하고 주택 아닌 거는 뭐냐 이렇게 또 반대로 출제하는 경우도 있어. 준주택은 반드시 이름 4개 가시면 되지. 그 다음에 2번에 보면 단독의 의의와 종류가 나오는데 의의를 좀 신경 써야 돼. 단독이니까 몇 세대가? 한 세대가 어디의 건물? 하나의 건물에서 독립된 주거 생활을 해. 그럼 오른쪽에 공동을 해볼까요? 공동이란 건축물의 벽, 복도, 계단 및 설비 등의 전부 일부를 어떻게 사용해? 공동으로 사용하는 어떤 세대가? 각 세대지? 아까는 몇 세대? 한 세대지. 시험에 그걸 구분하라는 이야기야. 왜냐하면 옛날에는 이 주택법에가 공동주택만 의의가 있었어. 단독에는 의의가 없었던 거야. 근데 그거를 새로 만들어줬어. 그러니까 비교해야 돼. 한 세대가 그러면 단독이야. 각 세대가 그러면 공동이야. 양쪽 모두 똑같이 무슨 건물에서? 하나의 건물에서 이렇게 나오지? 똑같이 하나의 건물이야. 그런데 단독은 그냥 독립된 주거지. 그런데 공동은 어떻게 해서 각각 독립된 주거지. 그러니까 공동에는 각 이런 말이 들어가잖아. 구분되셨지? 요 의 정도는 한번 꼭 좀 신경 써라는 이야기야. 이러면 시험에 낼 수가 있어 이거는. 자, 그래서 단독하면 몇 세대가? 한 세대가 어디에서? 하나의 건물에서 독립된 주거 생활하는 거지. 그럼 공동이 나오면 각 세대가 나오는 거지. 또 몇 개 건물? 하나의 건물에서 어떻게 생활해? 각각 독립 생활하는 거지. 그리고 이제 공동은 앞에가 뭐뭐를 공동 사용한다 이 말 나오지. 벽이나 복도. 자, 아파트에 가면 벽이나 복도, 계단 어떻게 해야 돼? 공동으로 쓰고 있잖아. 그런 거는 공동으로 쓰되 이 말이지. 그거는 좀 반드시 구분하고 들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종류는 했듯이 단독에는 몇 개? 3개 있고 공간이 들어가면 안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공동주택은 3개가 아파트, 연립, 다세대. 숫자가 써놨지만 이미 다 했어. 그 다음에 국민민영했고, 국민민영했고, 다음 장에 도시형까지 설명을 드렸죠. 그럼 이제 4번에 가니까 또 주택이 하나 나와. 무슨 주택이냐면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이 나와. 그러니까 주택법은 주택에 관한 시험 문제를 계속 낼 수밖에 없어. 왜? 주택이라는 게 계속 나올 거니까. 뭐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도 몇 년 전에 출제가 됐어. 지금은 이제 또 나올 수 있는 확률이 또 있는 시기지. 자, 공동주택의 주택 내부 공간에 어디를? 일부를 세대별로 구분하여 생활이 가능한 구조로 하되 그 구분된 공간 일부에 대해서는 구분 소유할 수 없는. 자, 없는에 동그라미를 딱 해놔. 포인트는 그게 없는. 근데 시험에서 있는 한 글자 딱 바꿔놓은 거야. 그건 뭐냐면 아파트가 있으면 보통 몇 세대가 사나요? 한 세대가 보통 살지. 근데 요즘에는 넓게 하기 위해서 2세대가 살게 해놨다는 얘기야. 그럼 2세대가 살려고 세대는 하나인데 구분을 해놓은 거야. 구분을. 그래서 이름 그대로 뭐야? 세대 구분이야. 그러니까 아파트를 우리가 알고 있는 한 세대가 사는 곳인데 면적을 좀 넓게 해서
구분을 해준 거야. 두 세대가 살게. 그래서 세대 구분형 공동이야. 그럼 세대별로 구분의 생활이 가능한데 따로따로 살지만 소유는 몇 개만, 한 개만 소유가 된다. 소유권은 하나만 준다. 그 말이지. 그래서 요즘에는 부모들하고 자식들이 같이 살 수 있는데 너무 같이 살면 어떻게 돼? 불편하니까 그 구분을 해준다는 얘기야. 병 만들면 되지. 병 만들어서 세대는 아파트는 하나인데 두 세대가 거주하게 한다. 그게 세대 구분형이야. 그래서 개념을 알아야 돼요. 항상 일부만 쓰지만 일부는 구분 소유할 수 있어 없어? 없다. 기억하셔야 돼. 그럼 두 번째. 그러면 그런 세대 구분형 공동을 지으려면 건설 기준이나 면적 기준을 적합하게 만들어라. 이렇게 나와. 그래서 동그라미 1번. 세대별로 구분된 각각의 공간마다 역시 뭐가 설치돼? 독립이 되려면 욕실, 부엌, 거기다 동그라미 하나, 현관도 따로 설치해. 그러니까 보통은 독립된 주거에서는 욕실, 부엌만 있으면 되는 거지. 근데 세대 구분형 공동주거에서는 현관까지 따로 만들어줘. 그러니까 여기 밖에서 볼 때는 두 세대로 보는 거지. 그러나 공간은 하나로 보는 것이다. 이런 뜻이야. 그 다음에 2번.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의 세대수가 해당 주택건설 주택단지 안에 공동주택 전체 세대수 3분의 1을 넘지 않도록.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그 아파트 단지가 1000세대가 살아. 그럼 세대 구분형은 그 1000세대 얼마? 3분의 1 넘지 않게 만들어라. 그 말이거든. 그리고 3번. 세대별로 구분된 각각의 공간의 주거 전용 면적 합계가 해당 주택단지 전체 주거 전용 면적 합계 3분의 1 넘지 않게 하라 그랬네. 그러면 딱 2번과 3번 외우시면 돼. 세대수든 면적이든 얼마 넘지 마라. 그래, 그 정도는 외울 수 있지. 근데 그걸 2분의 1, 3분의 2 바꿔놓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세대 구분형은 각각 세대가 독립되려고 뭐뭐는 만들어줘? 욕실, 부엌, 현관까지 따로 만들어주되 그런 세대수나 면적은 전체 면적이나 전체 세대수에 얼마 넘지 않게 3분의 1을 넘지 않게 하라. 이렇게 나와. 이 정도는 내면 맞출 수 있어. 그 다음 3번에서 양과로 3번은 따로 읽지 말고 자 오른쪽에 5번에 가니까 또 무슨 주택이 나와? 임대주택 및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 또 이런 이름 있네. 그럼 임대주택은 알잖아. 임대를 목적으로. 임대를 분양은 뭔데? 소유권을 이전해 주는 거지. 그러니까 임대니까 사용하고 수익만 하라는 얘기야. 소유권 주진 않을 거니까. 그래서 임대 목적으로 하는 주택으로 두 가지가 있어. 공공과 민간 임대주택이 있다. 이렇게 말해. 그럼 한번 물어볼게. 공공임대주택은 누가 만들었을까? 국가, 지자체, 공사가. 그게 공공이라고 배웠잖아 우리는. 그러니까 배운 내용 그대로 쓰면 돼. 그럼 민간은 누구야? 우리 건설회사, 일반 건설회사. 그 사람들이 지어서 임대하는 거야. 그 민간이야. 알겠죠? 그러니까 용어는 공법시에는 공공, 민간은 항상 똑같아요. 어디를 가든 똑같은 지문이야. 그리고 이제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 그 지문을 한번 읽어봐. 토지는 뭐로 하고? 토지는 임대로 쓰고 주택만 분양한다. 그 말이잖아. 이런 그대로 다시 토지는 뭐 하고? 임대하고 주택만 분양해. 그럼 여러분들이 좀 아파트 가격이 비싼 이유가 뭐예요? 땅값이 있잖아. 대지. 땅값이 비싸니까 아파트 가격이 상승이 되지. 그러니까 땅은 빌려 쓰자는 이야기야. 빌려 쓰고 주택만 내가 분양받는 방식으로. 그럼 어떻게 돼? 좀 저렴하게 받을 수 있다. 그 말이지. 그래서 요즘에 뜨고 있는 요 주택들이 바로 이런 부분이야. 그러면 지문. 토지의 소유권은 승인을 받아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자, 또 큰 글씨가 뭐야? 건설 사업을 시행하는 자. 건설 사업을 시행하는 자가 무슨 권을 갖고 있어? 토지 소유권을 갖고 있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건설회사가 자기가 땅을 산 거야. 그래서 자기가 소유하고 있어. 그리고 2번. 건축물 및 복리시설 등에 대한 소유권은 끝 문자 누가 갖고 있어? 분양받은 자가 가지는 주택이다. 그럼 분양받은 자들은 토지만 뭘로? 임대로 쓰면 돼. 그럼 임대료만 내면 되는 거네. 그런 식의 개념이야. 이 내용은 저 뒤에 가면 따로 나와.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 내용 자체가. 그러니까 용어만 간단하게 낼 때는 이 정도만 내는데 만약에 좀 더 내면 저 뒤쪽에 가면 따로 배울 거니까.
그 다음에 6번 주택단지 및 공구 등 거기에다 별표를 해놔요. 이 6번에서 나오는 지문들은 모두 시험에서 다 나올 수가 있어. 그 6번에 해당되는 건. 그래서 한꺼번에 주택 말고 용어를 거기다 넣어놨어요. 자, 먼저 주택단지. 주택단지는 주택건설, 요거를 좀 쉬었다 들어갈까? 요거를 하면 뒤에까지 그냥 하지 뭐 하고, 그래, 리모드 요 앞에까지 하고. 자, 주택단지 및 공구란 주택건설 사업계획이나 대지조성 사업계획에 뭐를 받아? 승인을 받아. 그래서 주택, 부대, 복리시설을 건설하거나 대지를 조성하는 데 사용되는 일단의 토지. 그래서 일단의 토지. 자, 그럼 여기다 예를 들을게요. 자, 여기가 10개 필지가 있어. 10개의 필지가. 그럼 여러분들이 건축법 시간에 하나의 필지는 하나의 뭐다? 대지로 본다. 기억나나요? 하나의 필지는 하나의 대지로 본다 그랬지. 건축법은. 그럼 10개 필지니까 요게 몇 개로? 뭐 10개로 쪼개졌다 이러면 보면 되지. 요렇게 쪼개진 땅덩어리가 10개 있다. 그러면 각각의 필지, 이게 하나의 필지란 얘기야. 그럼 요 필지가 건물이 지어지면 하나의 대지가 될 건데, 지금 10개 필지가 있는 땅에다가 3,000세대 아파트를 건설하려고 한다. 그러면 3,000세대 아파트 건설하려면 무슨 계획 작성해서? 사업계획을 작성해서, 자, 뭐를? 승인을 받으면 되죠. 그러면 승인은 지난주에 무슨 권리죠? 공사 착공 권리 주겠죠. 그래서 공사 착공 권리 받아서 아파트 계속 짓겠지. 그래 놓고 부대시설, 복리시설, 부대시설, 복리시설 다 만들었어. 그럼 이 순간부터는 10개의 필지가 뭐가 된다? 주택단지가 된다. 이 뜻이야. 이해되나요? 그러니까 뭐를 받으면 승인 받아서 아파트, 부대, 복리시설을 만든 땅은 필지 수는 10개 필지지만 그걸 하나에 뭐로 본다? 주택단지로 봐.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은 주택단지라고 그래? 아파트단지라고 그래? 근데 이해되시나? 주택은 항상 뭐를 말한다? 이렇게 결론이 이거잖아. 그러니까 주택이라고 써놔도 우리는 실제 주택 이렇게 안 하지. 아파트 단지 이렇게 말하지. 연립주택에서 연립주택 단지 이래나? 그러면 안 쓰잖아. 다세대 단지 이런 거 없잖아. 그러니까 결론은 주택법은 아파트란 얘기야. 그래서 우리는 주택을 그냥 아파트 단지 그동안 이렇게 써온 거야.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아파트 단지 그럼 뭐 받은 거? 요거 하나의 승인을 받은 거야. 승인을 받아서 통째로 건물이 들어서고 부대 복리시설이 만들어지는 땅을 뭐라고 한다? 주택단지를 한다. 이렇게 돼 있어. 요게 건축법으로 가면 이걸 하나의 대지로 본다. 이렇게 놨어. 그러니까 이제 시험 문제 풀 때 두 가지를 다 쓰셔야 돼. 요거는 지금 무슨 법? 주택법이야. 그러면 주택법상의 주택단지가 10개 필지였지만 주택단지가 되면 건축법에서는 그것도 하나의 뭐로 본다? 하나의 대지로 본다. 이렇게 돼 있어. 자, 이거를 지금 또 확인 한번 해드릴 테니까 건축법의 158쪽 펴볼까요? 그 158쪽에 하단에 보면 대지가 나와. 그 대지의 예외에서 동그라미 3번을 봐볼까요? 찾았나요? 주택법에 따른 뭐를 받은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주택부대 복리시설을 건축하는 경우 주택법에 따른 무슨 단지? 주택단지가 하나의 뭐로? 대지로 보는 거다. 이런 뜻이네. 그래서 내가 일부러 그걸 안 해준 이유가 요놈 할 때 같이 설명하는 거야. 자, 그럼 다시. 원래 건축법은 하나의 필지가 하나의 뭐다? 대지다. 이렇게 배웠지. 근데 10개 필지 있는 곳에다 아파트를 많이 짓다 보면 승인을 받게 될 거고, 승인을 받아 아파트 부대 복리시설이 만들어지는 땅덩어리가
10개 필지라도 하나의 뭐로 본다? 주택단지로 보고 그것을 건축법에서는 그 주택단지가 10개 필지가 있지만 하나의 뭐로 본다? 대지로 본다. 이런 말이야. 그래서 양쪽을 갖다 쓰는 거예요. 나중에 그렇게 해서 이해하시고 거기다 그럼 하나 적어 놓으세요. 거기다가 158을 하나 써 놓으세요. 그러면 자, 그런데 이제 그 밑에가 문제가 많아. 다만 다음의 시설로 분리된 토지는 각각 별개의 주택단지로 한다. 이렇게 놨네. 그러니까 승인을 받아서 하나의 주택단지가 만들어지는데 지금부터는 하나가 아니라 각각 분리되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말해. 그래서 1번 단지 안에 뭐가 지나가? 철도, 고속도로, 그리고 자동차 전용도로. 자, 봐. 여기에 지금 갑자기 단지가 있었는데 철도가 지나가게 됐다. 양쪽이 뭐다? 각각 단지가 분리된다. 그 말이야. 특히 철도, 고속도로, 자동차 전용도로야. 근데 이런 건 시험에 낼 일이 없겠지. 자, 2번. 폭이 20m 이상인 무슨 도로? 일반 도로야. 그러니까 일반 도로가 단지 안에 지나가는데 얼마 이상? 20 이상이면 각각 분리가 돼. 그럼 여러분 시험에서 16m로 나왔어. 일반 도로 16m짜리가 있다. 분리돼 안 돼? 안 되지. 하나의 주택단지야. 그다음에 도시계획 예정도로 몇 미터? 그렇지. 이 숫자가 출제되는 거야. 그러니까 주택단지 내면 맞게 줘 지문은. 근데 각각 분리되는 경우가 아닌 거 이렇게 낼 거 아니야. 그럼 분리가 되는 게 아니면 일반 도로가 얼마 미만? 20 미만 나오면 안 분리되겠지? 그 다음에 계획도로도 8m 미만 나오면 분리가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그럴 때 답을 찾아야지. 그러니까 요거는 무조건 일반 도로 20 이상, 계획 예정 도로는 8m 이상이 되면 뭐 된다? 각각 분리된다야. 그럼 그 숫자 미만이면 분리되지 않고 한 개의 단지로 본다. 이렇게 나와야 될 거 아니야. 거기 시험 문제에 매번 냈던 게. 그 다음에 공구. 공구도 또 아주 중요해. 하나의 주택단지에서 다음 기준에 따라 둘 이상으로 구분되는 일단의 구역이야. 그러니까 하나의 단지가 둘 이상의 구역으로 분리가 된 거지. 그때 이 분리가 되면 착공신고나 사용검사를 별도로 수행한다고 그랬네. 그러니까 공구라는 뜻을 이렇게 하면 돼. 공사를 따로따로 하는 구역 이렇게 하면 돼. 어? 주택단지는 뭐야? 적지 말고 공사 따로따로 이런 말 적으면 창피한 거예요. 그 적어놓지 말고 이해만 해. 이해만. 시험장에는 공사 따로따로 해? 이거 안 나와. 거기 써놓잖아. 착공신고, 사용검사를 따로, 그게 공사 따로따로 한다 그 말이잖아. 그러니까 그런 거를 막 받아 적고 있는 거야. 어? 근데 거기다 적으면 괜찮아. 다른 데다 적고 있어 그 말을. 주택단지 밑에다. 그러니까 내가 막 화내면서 적지 말라고 그런 소리 한 거야. 적으려면 똑바로 적어야 돼. 자, 뜻이 착공신고, 사용검사를 따로 한다고 그러니까 공사 뭐야? 따로 하고 있다 그 말이잖아. 그거 설명한 거야. 공구란 뜻이 공사 따로따로 하는 구역 이런 말이라니까. 그런데 지금 폭이 얼마야? 1번에 보면 폭이 6m 이상의 공구간 경계가 설정된다고 그랬지. 그 다음에 공급을 세대수는 300세대 이상이라고 그랬어. 자, 봐요. 지금 이건 이제 하나의 주택단지거든. 그런데 여기가 6m짜리 경계가 만들어졌어. 경계가. 그러면 요건 하나의 공구, 이것도 하나의 공구가 된다고. 단지가 분리된 게 아니라 하나의 단지인데 이름만 A공구, B공구 이렇게 이름을 붙인다는 얘기지. 얼마짜리? 6m 이상이야. 아까 8m 이상이면 분리가 돼야 돼. 분리가. 그러니까 6m 이상이면 분리되는 건 아니고 공구로 본다 그 말이야. 그러면 이때 공구로 분리됐을 때 하나의 주택단지는 몇 세대다? 그러니까 시험에 틀렸지. 600을 해야지. 600. 그러니까 시험에 그걸 냈어. 그걸. 공구로 분리됐을 때 주택단지는 몇 세대냐 이렇게 물었어. 그러면 600세대 그래야지. 공구가 얼마니까? 그래 공구는 300이지. 주택단지로 물었으니까 600세대 그래야 답이지. 근데 지문에가 1번에 300이 있었어.
2번에가 600 있었어. 근데 다 1번에다 체크해서 다 틀렸지. 이러면 해야 돼. 주택 단지인지 공구인지. 응? 공구는 얼마? 300. 단지는? 그래, 그래야지. 그럼 공구가 3개면 900세대 그래야지. 900세대. 언제는 600 안 나올 수도 있지. 3개 공구로 분리됐다 그럼 얼마? 900 그래야 될 거 아니야. 이해되시나 용어? 그래서 이게 시험 용어로 잘 나오는 거야. 주택단지도 뭐 중요한 게 아니라 단지하고 공구하고 헷갈리지 말란 얘기야. 단지는 하나의 단지를 말하는 거지. 근데 단지 안에 분리된다는 것은 도로가 얼마? 20 이상, 계획도로 얼마? 8m 이상의 도로가 지나가면 분리가 돼. 근데 6m짜리 경계가 설정이 돼서 이렇게 나오면 공구가 되는 거야. 공구가. 근데 공구가 하나가 얼마? 300, 300 그러니까 단지는 얼마? 600 이렇게 된 거지. 기본 2개니까. 만약에 3개 공구로 이렇게 문제가 나오면 900세대 이상 이렇게 나와야 되지. 그 개념이야. 그 다음에 부대시설. 주택에 딸린 다음엘로 거기 밑줄 긋은 거. 주차장, 관리사무소, 담장, 단지 안의 도로. 요 정도는 관리사무소고. 그 밑에 복리는 주택단지 입주자 등의 생활복리를 위한 다음의 공동시설로 어린이 놀이터, 근린생활, 유치원, 주민운동, 경로당 이렇게 돼 있지? 아까 기억나시나? 공유다, 공유가 아니다 해서 거기 다 들어가 있었지? 그리고 기간. 기간은 우리가 아는 바로 기반시설들이야. 자, 뭐죠? 도로, 상하수도, 전기, 가스, 통신, 지역 난방시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기반시설이라는 것을 기간이라고 불러서. 그러면 간선은 뭐냐? 간선은 기간시설 등, 주택단지 안에 기간시설을 주택단지 밖에 있는 같은 종류의 기간시설에다 뭐 하는 거? 연결시켜주는 걸 간선이라고 불러. 도로에서도 간선도로 있죠. 간선도로. 그러니까 간선시설은 기간과 기간을 연결한 거지. 그런데 단지 안에 있는 것과 밖에 있는 것을 연결했다는 얘기야. 자, 수도관이 보통 우리 지하에 있죠. 그럼 수도관이 아파트가 들어서면 수도물 공급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단지 안에도 공급선이 있어야 되겠지. 그걸 밖에 하고 안 하고 뭐 해야 돼? 연결시켜 줄 때 그걸 간선이라고 그래. 그럼 기간부터 이해해야 되겠지. 기간은 우리가 아는 기반시설이야. 근데 그게 단지 안에도 있고 밖에 있는데 뭐 하면 연결시키면 간선이라 한다. 정확한 이름 하셔야 돼. 그 다음에 공공택지는 다 그 용어는 꼭 기억하셔야 돼. 공공사업. 다음에 해당하는 공공사업에 의해서 개발, 조성되는 공동주택이 뭐 되는 건설되는 용지야. 앞으로 계속 나와. 이 시간 이후로 공공택지 외 이런 말이 계속 나온단 말이야. 그때 공공택지는 자, 그 밑에 1번부터 6번까지가 어떤 사업이 있다는 얘기야. 근데 그 사업을 전부 무슨 사업이라고 그래? 공공사업이라고 그래. 그럼 공공사업을 해서 개발이 되거나 조성됐을 때 특히 무슨 주택이? 공동주택이 건설되는 용지를 무슨 택지라 불러? 공공택지라 불러. 6개 내우지 말고 6개는 우리 시험은 상관없고 그런 사업을 공공사업이라고 부르고 그런 사업에 의해서 개발 조성이 됐는데 특히 무슨 주택이? 공동주택이 건설되는 용지를 공공택지다 이렇게 불러. 무조건 기억해. 그래야 좀 이따 공구편에 가면 공공택지냐 공공택지 외냐 이렇게 구분하거든. 그 말을 알아들으려면 이 용어를 기억하시고. 자, 여기까지 하고 쉬었다가 리모델링 들어갈게요.